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계십니까? 네, 일단 시그널 정리 좀 해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부진했던 뷰티 업계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나왔던 APR의 실적 발표 이후 호실 쪽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 충격을 휩싸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호실 쪽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충격에도 미국 시장은 확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시장 역시 그 흑자를 모이면서 3분기, 그 이후 4분기에도 주가의 상승을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뷰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분기 연말 쇼핑 성수기까지 함께 기대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데이까지 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80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 OTT에서 인기 중에 방영된 이 뷰티 경쟁 프로그램이죠. 이 저스트 메이크업의 공식 협찬사로서 특별 기획전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뷰티주, 서로 엇갈리는 실적에 대한 반응 속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 U+인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그 주가 상승률 자체가 가파르진 않습니다만 최근 연속적인 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업계에서 보안 사고가 잇따랐죠. 그래서 SK텔레콤과 KT에서의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고객들이 이동하면서 실적 역시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당금 상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LG U+는 통신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고 있지만 최근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픈 AI와 함께 공동 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두 마리 토끼 모두 함께 잡을 수 있을까요? 통신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수 소비의 직관성이 연결되어 있는 뭐 수출도 있겠지만 화장품과 통신주입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먼저 가보는데 오늘 10% 상승해요. 반전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인가요? 네, 저희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섹터 이런 쪽에서 후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주가는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모레퍼시픽 실적 잘 나왔고요. 그래서 근데 기대감도 소실적의 질적인 분석이 가능하긴 어렵겠죠, 지금? 예를 일단은 들면 그거죠. 막 부실이나 뭘 인원을 정리하고 네. 그래서 흑자가 된 건지 진짜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긴 건지 이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일단 확대가 매출 확대와 함께 약간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뭐 지금 요 3분기 때가 일단 제일 중요한데 제가 약간 과도기지 않습니까? 네. 성수기로 가기 시작하는 과도기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재고가 확 눌려서 실적인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네. 쪽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가 나왔다는 데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연말은 아무래도 소비 시즌이고 성수기니까 그렇죠. 이때다 이제 밀어내보자 이런 그렇죠. 건가? 네. 네, 그래서 나오는데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코스알엑스가 제일 많이 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고 내년 가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죠. 예전부터 뭐 다음 분기 가게 되면 이쪽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키우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관망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너무 키우기보다 일단 지금 화장품 쪽은 저희가 한국의 K뷰티가 많이 잘 나가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항상 중요한 건 수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가 끌고 간다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잘 팔리는 브랜드가 가장 중심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지금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모든 브랜드들이 다 지금 시장에서 성과를 내느냐 이건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종목과 거기에 맞는 변화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 회사 입장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저희가 잘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서로 경쟁하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이번 실적에서 나오게 되면 좀 공급 라인들이 좀 무너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무너진 회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10,000원에 정가가 나와 있는데 10,000원에 못 파는 흐름들이죠.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마진이 떨어집니다. 그런 회사들이 복잡한 구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매 구조를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 쪽들은 그래서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지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실적들이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차별화가 이제 더 심해진다는 손해로 얘기죠. 팀장님 머리 드셔야 돼요. 혼자만 거기 쓰기 위해서. 예. 네, 가발 아니시 예예.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수요 중심의 브랜드 잘 나가는 것들을 더 챙겨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라면 그냥 APR 사겠습니다. APR이 훨씬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뭐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던데. 스트릿 컨센도 나오지 않습니까? 스트릿? 네, 네, 스트릿 컨센. 아. 거기에 또 못 미달했다고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아, 스트릿 시장의 눈높이? 그렇죠. 아, 예. 뭐 용을. 네. 영어가 잘 안 들리시. 아니 예, 예, 들려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쪽에 한쪽에 인이어 끼고 있어요. 아, 예, 사람들이.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예, 시장의 뭐 반응 아. 그거보다는 지금 성장은 알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쪽이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쪽은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APR을 보는 게 맞겠고 게다가 근데 또 이제 주식을 선택하고 특히 이 소비 업종은 소비자가 주주잖아요. 네. 일반 주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직접 컨택하고 써보고 효용성이나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보고 좋다고 주가를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써보고 있습니다. 아, 써보고 직접 계세요? 써보고 잘 바뀌진 않더라고요. 바뀌진 않지만 그렇죠. 열심히 문질러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전과 후는 다르죠. 비포와 애프터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이런 그 기기 쪽에서 임용 기기 쪽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물론 좀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이에요. 오늘 올란다고 해도 단발성 있는 게 대표적인 제품이 설화수죠. 그렇죠. 설화수를 써보니까 예전에 그 품질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약간 무향, 뭐 피부도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향이 첨가된 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고 저자극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예전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 주가가 이래서 강하구나라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또 어떤 선물을 받게 돼서 써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예전에 어머니한테 났던 향도 좀 나고 야. 이 용기 자체가 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설화수의 이 이미지가 아닌데? 이런 게 들더라고요. 또 만약에 올리브영 가보시게 되면은 네. 한방 화장품으로 또 다른 좀 중소 브랜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더 평가가 좋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잘 팔리는 거 하자. 네네. 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낫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은 네, 관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주가 오늘 오르지만 관망. 그다음에 통신 쪽 이슈. 여기도 좀 배신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아직까지도 이러네요. 네, KT는 참 그렇죠. SKT가 처음에 그 해킹 사고가 났을 때 온 국민이 질타하고 막 사용자들이 막 난리였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KT가 더 많이 해킹을 당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세 번째 LG 유플인가? 네, 어떤 5G 속도에 의한 이제 해킹 이슈까지 좀 실망을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LG U 플러스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이슈는 세 가지 정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오늘 앵커님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입동을 말씀하셨는데 네.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손에는 이제 호빵을 들면서 이제 매매 프로그램에서 이제 배당주를 검색을 해 보실 겁니다. 네. 근데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강제 소각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미 올랐죠. 그다음에 어젠가 그제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를 제외했을 때는 배당주 중에서는 통신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SK랑 SK텔레콤, KT 같은 경우는 해킹 뉴스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통신주가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적자가 나왔죠. 그러면서 올해 잘하면 배당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SK텔레콤은 저점 이탈해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규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훼손했지만 앞에서도 유정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회성 비용이죠.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 증권업계도 마찬가지고 통신업계도 마찬가지지만 AI가 도입이 되면서 이 창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지점을 찾기도 힘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더라도 상담원보다는 AI가 먼저 대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희망퇴직 받으면서 희망퇴직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LG U+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다소 훼손됐지만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뉴스가 나왔고 또 LG U+ 관련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3대 통신사 중에서는 LG U+가 가장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주를 접근할 때 보통 11월 중순부터 하거든요. 11월 중순부터 접근한 모습인데 이 LG 울포스의 경쟁사들이 알아서 나가 떨어져서 주다 보니까 LG 울포스로 수급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의견은 매수를 드리는데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약 20% 정도, 20% 증가한다고 했을 때 배당도 20% 증가할 수 있죠.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20% 이상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PBR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배당주를 굉장히 유심히 본 게 한 3년 넘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는 배당 수익률을 뭐 6% 줬다고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 4%. 왜 이 배당 수익률이 줄어드냐면 이 관련 기업들의 배당금 증가보다 주가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LG 울퍼스를 매수 의견 드리지만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증가폭보다 주가 증가폭이 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시고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12월 중순부터 뭐 12월 말까지 뭐 배당 시즌이 됐을 때 뭐 배당량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배당 기준이 직접 달리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 확인하면서 변동성에 따라서 대응했을 때는 그래도 한 5에서 10%가량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 좋은데 이 AI 시대의 통신사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오늘도 아침에 개장 때인가요? 요즘 뭐 개장에 폭주하잖아요. 네. 뭐 인터넷도 통신사가 관여를 하니까 트래픽이 걸리니까 막 접속 안 되고 전 코너에서 보니까 뭐 정철진 앵커 뭐 다운됐다고 HTS 안 보이고 우리 HTS 없으면 사실 할 게 없어요. 네, 별로. 뭐 NH나 뭐 KB 가끔 욕 먹었던 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게 이제 각 증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통신선의 노후화인지 정확히도 모르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이 쌓일 텐데 CS 센터에 전화하면 이제 AI가 그냥 응대해 준다고요. 요즘 그것도 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원인을 얘기 안 해주니까 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냥 요 뉴스 보면서 우리가 뭐 팔란티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내놓는 이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금 대비해서 실적은 뭐 20에서 3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LG 울프로스 같은 경우는 AI 관련 매출이 1.8% 증가했다고 하니까 네. 물론 아쉽습니다. 뭐 그대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고 우리도 뭐 발전하고 있지만 어떤 뭐 캐파 크기나 갖고 있는 자금의 크기 이런 것들을 조금 비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으니까 좀 매수 의견 드려도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뭐 좀 투명하고 기업 이미지를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찝찝함? 그러니까 주식을 좀 애착을 갖고 주주로서 이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고 빠지고 뭐 저러다 뭐 올라가면 샀다 팔았다 뭐 그러니까 주가가 맨날 들쭉날쭉 그러죠. 하여튼 매수 의견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두 번째 시그널은 호실적을 낸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면서 현재 주가의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동력은 광고 사업의 호조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광고 사업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드라마 제작 등에서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9월에 업데이트가 있었던 쇼폼과 새로운 프로필 기능 등에서의 실적 영향은 아직 체크할 수 없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는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AI를 통해서 앞으로 실적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9월 업데이트에 이 추가된 기능이죠. 챗 GPT-4 카카오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기능을 통해서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체류 시간까지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카카오 안에서 챗 GPT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아직 정확한 수수료 비율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이 챗 GPT-4 카카오에 대한 수수료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카카오가 기대하고도 꿈꾸고 있는 AI의 미래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승세도 함께 점검했는데요. 편의점 관련주 GS 리테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체질 개선도 해왔고요. 소비 쿠폰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사업도 호조인데 추가적으로 부실한 사업까지 함께 정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끊임없이 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GS 리테일. 앞으로 편의점주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또 실적 얘기입니다. 카카오 역대급 실적 달성. 역대급 개판이었다가 좀 좋아진 거 아닐까요? 개판이라는 단어는 어제 뉴욕 증시 시황에 등장한 겁니다. 도그마켓이라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걸 뭐 강아지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 극단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카카오도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이게 좀 표준어는 아니지만 뭐 쓰는 용어니까. 제 친구랑 대화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 그냥 저희는 막 질러댑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실적 잘 나온 것만큼 이제 대응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시장 불안 때문에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네이버도 그랬지만 카카오도 일단 뭐 기본 실적들은 다 깔고 간다라는 쪽이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도 눈길이 가는 거는 뭐 실적 자체도 그렇지만 마진이 한 10% 영업 마진이 한 10% 나왔다는 쪽들이 일단 눈길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개편으로 인해서 카카오톡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됐다. 이거는 더 가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바뀌었는데 좀 신기하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지.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체류 시간이 늘어서 앞으로 카카오에 좋겠다라는 쪽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카카오가 원하는 것처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톡비즈 쪽으로 나오는 이제 성과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쪽은 매출 증가세 보니까 한 자릿수도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네네. 좀 더 체크해야 될 거고 근데 뭐 항상 뭐 4분기, 1분기가 항상 또 성수기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나오는 변화 체크는 하겠지만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챗 GPT 관련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벌써 들어가자마자 뭐 이용자 200만이 돌파했다. 그래서 내가 챗 GPT를 쓰는 환경들이 또 하나 창구로 만들어졌다라는 쪽들은 또 기대는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이 연결돼서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식으로 갈지는 또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카오 쪽에서 그 AI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뭐냐라고 했었을 때 써보고 활용해서 그냥 이게 챗 GPT구나라고 왜 가장 중요한 게 에이전트겠죠. 네. 이쪽에 대해서 얼마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은 자꾸 성과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또 유료화 전환을 하게 되면 또 소비자는 저항을 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구독료부터 내라라는 쪽으로 나오는 챗GPT의 느낌을 봤을 때 네. 저도 일단 이거 쓰지 그쪽 연동해서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성과가 나왔다가 좀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은 그래도 박스권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출렁출렁하는 단계 쪽에서 이 정도 단계면 다시 그냥 매수 자리로 보면서 뭐 다음 박스권 상단부 쪽 노려보는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아직 유한적이다. 네.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좀 그렇죠. 아직도 이걸 믿음을 잘 못 갖겠어요. 또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꾸준한 우상향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죠. 네. 근데 그러다가 분기 미스만 한 번 난다 그러면 또 일단은 막 우르르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분할 매수? 네, 일단 매수는 드리는데 네. 박스권 관점 대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좁은 가격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6만 원 약간 깬다 그러면 더 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시장도 더 밀리겠는데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GS 리테일입니다. 스크랩 앤 빌드 이게 뭐예요? 우선 실적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유가 여기도 괜찮은 호실적? 부분들도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유정 아나운서가 이야기해 준 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해줬구나.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따이고 이제 보부상들이 오셔가지고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 싹쓸이 해줘라 이런 것들을 바랬었는데 네네네. 아쉽게도 이제 그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어떤 명품 소비를 하기보다는 약간 좀 생필품이라든가 어떤 미용 의료기기. 근데 우리는 그 관점에서 뭐 백화점 관련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뭐 미용 의료기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편의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그쪽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GS 리테일 자체로 자신들의 어떤 지점 이동이라든가 불필요한 점포 제거 이런 것들로 비용을 줄이는 것도 괜찮지만 또 한 가지 이제 GS 리테일이 호실적이 나온 게 민생 회복 쿠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민생 회복 쿠폰이 주어졌고 이제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됐을 때 그 소비는 아마 편의점이나 그 지역에 있는 가게들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PBR 보면 0.48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저 PBR 관련 종목들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뭐 지주사라든가 뭐 금융주 아니면 뭐 지주사 이런 쪽 있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PBR 0.48인데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바닥 대비 꽤나 올라온 것 같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주가는 바닥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있을 뭐 소비 회복 쿠폰이라든가 중국 여행객들의 무비자 방문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장단점도 막 뉴스 보면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현재 정부를 봤을 때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정부 정책이 추진됐을 때는 이 편의점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수급 쪽에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단기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2주간,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견조하기 때문에 추가 돌파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점잖게 설명하시네. GS 리테일 스크랩 앤 빌드 전략. 이게 뭐 시티글모 같아서는 아니야? 우선 뭐 비용을 하나라도 줄이면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서민 주머니 털어서 쌓아가는 실적. 굉장히 오늘 자극적이죠. 불만이 많아서 그래. 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은 이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점포 그다음 인천공항에서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구조 조정한다 했을 때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늘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전력 설비, 조선,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이 자신들이 잘하는 걸 더 잘해서 이익률을 키우는 그런 업체들이고 이런 종목들 제가 매수 의견 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네. 어떤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기보다는 자기가 나가고 있는 지출을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GS 리테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드렸지만 대체할 수 있는 섹터는 많아 보인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실적을 분석해봤는데 질적인 분석이 딱 썩 탐탁치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전략은 뭐 매수? 매수 의견 드리고 네. 뭐 비용 줄인 거 그다음에 뭐 오케이, 소비 회복 쿠폰 이런 것들은 물론 실적 향상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다. 네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그널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14% 넘게 급등하고 있는 태성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태성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의 상승이 전기차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습니다. 어떤 이중 호재가 있나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는 국내 대기업의 복합 동박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최근 중국 기업의 복합 동박 장비 납품 계약까지 함께 체결한 가운데 이 수천억 원대 매출이 찍힐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고요. 전기차만이 아니라 반도체 내에서의 기대감도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식각 장비 역시 양산을 임박하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태성 같은 경우에는 이 충청권에 내년 연초까지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공장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만들 수 있는 캐파까지 증가되고 있는 태성, 이중 호재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 오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증권가에서는 4분기 방산업체 실적과 이익이 고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실적 같은 경우에도 R&D가 4분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오히려 R&D 비용이 4분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향후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약도 단기적으로는 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길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 전망과 방향성까지 지금 바로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또 태성입니다. 이게 익숙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왜냐하면 기업의 정보가 노출된 게 많지가 않기 때문인데 오늘 뭐 국내 대기업 복합 동박 공급 맞습니까? 네. 유리기판 또 뭐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원래 PCB 자동화 설비 관련된 장비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PCB라는 게 폴리미드 필름에다가 이제 동박 네. 눌러가지고 압착해서 붙이는 거 아니면 뭐 동박 자체로만은 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2차 전지 한다, 유리기판 한다 그래서 확장성을 막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부터 강한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거기다 계속 이런 모멘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또 관련된 소재 쪽까지, 그러니까 장비 납품하던 회사랑 같이 손을 잡아서 소재까지 납품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확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다른 것 떠나서 뭐 사업의 확장성은 좋은데 2차 전지 뭐 이런 쪽보다도 이제 PCB만 지금 PCB 쪽들, 이제 기판 쪽들은 지금 호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장비 쪽이다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렇게 좋은데 왜 상반기 내내 적자를 보였었고, 그렇다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불투명성까지 생각하게 되면 물론 이제 투자하고 지배구조를 좀 뜯어봐야겠군요. 네, 투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까지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총 1조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총 1조 가야 될 회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뭐 태성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네. 하는데 그게 진짜 진정한 바인 홀드로 매매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시세 따라서 짧게 끊는 매매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아직 시총 1조에 대한 지위를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관망 쪽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지금 전자공시 열어서 주주 구성을 보니까 김종학 대표 본인 21%, 한영희 배우자, 김충복 형제 자매, 그다음에 김미지, 김윤지, 김우영 자녀도 쭉 다 가족 회사네요. 거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패밀리 네. 기업. 네. 이익이 어디로 약간 의심스럽긴 하다. 그죠? 네. 얘기를 해주세요. 그 관망입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개인 회사에 대해서 뭘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게 또 뭐 탐사 보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네. 조금 깊이 있게 저희가 이제 매번 입에 바른 소리처럼 뭐 이렇게 앵앵앵 거리는 것보다 그래도 의견을 좀 피력하고 뭔가 엣지 있고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원하실 거예요. 사실 두 분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제재나 규제나 뭐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LIG 넥스원. 네, 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가다듬어야 되는 곳이다 하세- 보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네. 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유튜브 가시면 육두 더 문자 완전히 빼놓고는 하시면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저는 LIG 넥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뷰는 아니지만 워낙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모두 다 실적 발표했죠. 근데 우리가 조선 방산 기업들을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있던 대외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선이랑 방산이랑 원전을 보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 여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어떤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 그 헤드라인 키워드를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좀 공격적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극적인 표현인가요? 네, 그래서 앵커님께서 이제 뭐 미국 뭐 자금줄이 말랐다 뭐 이런 아니, 헤드라인도 마른 건 받고 아니고 돈맥경화 뭐 이렇게 딱딱 약간 굳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이제 말랐다 원달러 그래버리면은 이게 아니다. 뭐 말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도한 자금에 대한 이제 달러 교체 수요가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미국으로 갔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이제 뭐 그게 LIG 넥슨이랑 어떤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역풍 맞았을 때는 뭐 환급을 해야 된다 이런 법원 판례 뉴스도.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선거에서 좀 불투명하다, 미국 지방 선거에서 불투명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김이 떨어지면은 그 입김이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약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조선과 방산도 일주일 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운수장비 섹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안에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한국항공우주 이들이 모조리 다 밀리고 있는데 변동폭의 차이는 이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도 102%, 79% 증가를 했고 LIG 넥선 같은 경우도 72% 증가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개장 초반에 IM증권에서 리포트가 처음 나왔는데 네. 안 좋더라고요. 추가 뭐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 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리포트가 돼 있는데 뭐 유안타라든가 뭐 KB라든가 나머지 한 세네 군데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포트가 쫘르르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에다가 매크로 변수 그다음에 하필이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실적이 다소 좀 못 나오다 보니까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실적을 발표하면은 증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비를 바꿉니다. 현대로템은 21,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6, 근데 LIG 넥슨은 26입니다. 이게 어떻게 넓게 보면은 뭐 퍼가 5 차이가 나는 게 뭐 대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이런 격차가 벌어다 보니까 투심을 악화시킨 것 같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LIG 넥슨은 오늘 매매 의견은 매도를 드렸지만 비중 축소. 네, 비중 축소 전략 매도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네. 있고 매수는 한 일주일이나 2주 뒤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방산 기업들에 대한 뭐 해외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이 조금 투심 어그러지는 게 좀 보탬이 되면은 그때 다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 말이에요? 좀 정리하자면 방산 수주는 국가가 개입을 하죠. 정부가. 네. 이게 개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무를 파는데 미국의 어떤 소비자가 뭐 아마존에서 천무 2개 주세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거래인데 그동안 친미 성향이 우리가 좀 강했죠. 대미 투자도 그렇고 뭐 핵잠도 얘기가 나왔고. 하지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중국이나 여타 국가는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수주가 지금은 늘었지만 조금 정체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주가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제 노선을 뭐 친미나 친중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산 수입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할 건데 동남아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유럽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오늘 브리핑을 보면서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의 협업, 뭐 조선이나 방산이 보통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외국인 견해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시간 지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방사를 커버하신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리포트를 조금 더 작성을 해줬을 때는 확실하게 좀 믿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 들어봤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